번째 주메인은 과연 기후기 생태 전환의 문제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풀어냈고 또 낼 가능성이 클까? 보편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좀 주메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주메인 때는 실제 인터뷰를 해서 그 PPT를 만들어 온 위원도 계셨어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하는 단체와 활동가가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다 발표해 줬는데 한 분은 아예 그냥 PPT를 만들어가지고 우와 다 놀랐어요. 두 번째까지 했고 실제 인터뷰를 좀 더 해서 다들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고창에서 세 번째 만남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고 발표를 했고요. 지역별 사례를 먼저 나눈 게 먼저였고,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문화예술 활동으로 혹은 문화예술 교육 활동으로 연계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구나,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제 생태 교육이 대응하는 여러 활동들이 문화예술과 교육이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동으로 굉장히 잘, 그리고 그렇게 더 표현됐을 때 훨씬 더 메시지가 정확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들을 각자의 사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오늘 대표님들 오셨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제가 막 여쭤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었는데 오셨다니 적극적으로 기초나 우리 전국재단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내년에 좀 지역에 혹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좀 가이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냥 그렇게 개별적으로 기초 혹은 시군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의지가 있는 그 어떤 번역이라기보다는 의지가 있는 지역들끼리 네트워크 통해서 공동으로 뭔가를 뭐 여름이든 가을이든 함께 이렇게 활동해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저희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이 생태예술제는 예술가 멘토들하고 지역의 청소년 멘티들이 함께 여러 영역의 예술 활동을 생태 베이스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희 무용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통의 삶에서 생태적인 삶으로 가는데, 여기 윤동환 배우인데 저분이 이제 이 전체 과정을 각자 다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상도 찍고 편집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상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이제 낙서 프로그램.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연결된 것이 이식콩이 바닷가에 쓰레기 주워가지고 그 갯벌에 크게 조형물 만든 다음에 그 쓰레기로 채워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치코밍 하는 이제 이것저것 주워오는 과정입니다. 한번 뭘 줍기 시작하니까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괭이 모양을 크게 갯벌에 파서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한번 채워 조형물 만들어보거든요. 그런데 물이 몰려들어오니까 다들 홈디백사 다 부엉켜버렸어요. 물론 이제 쓰레기 다 다시 주워왔습니다. 이건 이제 바다의 해부표인데 중국산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주워와서 씻고 말려서 지금 아까 우리 이번 그 생태예술제는 상괭이라고 하는 토종 돌고래가 테마였는데, 여기 이제 돌고래 하나로 찍어서 작은 돌고래를 모아서 큰 돌고래 모양을 만들어보는 그림책 중에 으뜸 헤엄이라는 그림책인데 그거를 좀 같이 해본 겁니다. 이건 철제로 만든 상괭이 모양인데요. 그림물인데 만져보고 거기서 차갑지만 뭔가 온기를 느낄 수 있니? 이런 걸 해본 거고요. 건축가 선생님이 우리 외치, 나무 외치, 내 집을 한번 설계해보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생태에 관련된 시를 지금 기획하는 강남구 시민들 같이 개인 스스로 시, 오동시 이렇게 만들어봤고, 길어도 3분이니까 시간을 정해줄 수 없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시들을 가지고 가수가 와서 그 즉석에서 작곡해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운동하는 몸 푸는 부분인데 상경이처럼 이렇게 그런
환경이 춤이라고 붙여가지고 재밌게 놀았죠. 네,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전국재단, 부창재단 도움으로 승마를 엿새 동안 3일 엿새 동안 같이 멘토들과 군산입니다. 군산은 비치코미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해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비치코미 제가 아까 말만 했는데 해변을 코믹이 빗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변을 빗질하듯이 쓰레기를 다 모아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상징성이고 메시지가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군산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서로 모여서 개탄도 하고 작은 콘서트도 하고 또 그렇게 모아온 걸 가지고서 작은 굿즈를 만들어서 플리마켓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 예술 활동들을 했던 그런 여러 차례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와 같이 전체 그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요. 여기 이제 김제에는 몽산 두꺼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칠성 활동가인데 이 활동가가 자연 그리고 일부러 돈을 들여서 뭔가를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를 작용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이런 이제 조형물들을 만드는데 그 사이에 모험, 창의성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놀이를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남는 그뭘 만들고 남는 짜투리 나무를 가지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 어린이 친구들하고 같이 조형 활동들, 뭘 이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뭔가 막 에너지를 쓰고 뭐 이렇게 버리는 게 많아지는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짜투리 나무를 가지고 짜투리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활동들을 쭉 해요. 지난은 토종씨앗 그 활동을 어떻게 토종씨앗 살리기 운동 활동을 어떻게 문화예술 연결될까요? 지난해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문화예술로 보일 수 있을까요? 라고 처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문화. 그래서 토종 살리고 그 토종이 밥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 살리는 문화, 되살리는 문화, 다시 복원하는 그 역할들의 문화의 요소, 그리고 과거의 것이 현재 어떤 의미로 다시 올까 하는 그런 교차하는 문화, 그리고 결국 식탁 상차림에서 우리 음식 문화 이렇게 당연히 문화와 예술로 연계가 되겠다 싶어서 다 같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지난 마령에서 이 활동도 중심적 활성화 사업 안에서 그 아카이빙 하는데 이 토종 씨앗들, 사라진 토종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 곳간 이야기 주머니에서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또 여러 번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쭉 아카이빙에서 결과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토종 씨앗이란 결국은 신문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좋은 먹거리와 그런 좋은 먹거리 살리고 되살리는 것 자체가 생태 전환에 닿아 있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이 과정입니다. 씨앗 수집하는 거 다 기록해서 기록집 3권을 만들었고 그냥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확산시키는 그 씨앗을 확보한 씨앗을 가지고 씨앗 나눔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토종 씨앗들을 가지고 상차림을 어떻게 하는가 밥상에 대한 이야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씨앗이 사라졌던 이야기들이 씨앗이 복원되면서 그때 그 작물로 먹고 입고 같이 공유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문화예술과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됐습니다. 무주부터 순창이 잘 올라가고 하니까 무주는 일상에서 스며드는 IM 무주라고 하는 지금 우리 이선영 위원께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했던 올해 쭉 활동했던 것들을 저희한테 리뷰해 주셨어요. 무주의 자연환경문화. 자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천 베이스에서 뭘 이렇게 좀 만들었던 과정들 자수로 표현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뭘 만들어 예술 작품 만들어서 전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는 그런 뭐 친환경 세제도 만들고 저렇게 뭔가 장바구니 같은 걸 만들 때 거기에 자수를 활용하고 근데 저 재료들이 다 짜투리들 우리 썼던 뭐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두 글자? 무슨 창? 소창. 네, 소창이라고 하는 재료. 마을 축제로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장날에 시장 가는 날 해서 이런 캠페인하고 만들었던 천연 행주도 같이 나누고 그런 활동들을 쭉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활동을 아주 짧게 대한 국립훈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태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예술 교육으로 확장해보는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제 순창 복숭아교에서 했던 예술 교육 연극, 즉흥극 이제 어떤 테마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있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표현해볼까 하는 거. 그리고 디카시는 아주 쉽게 기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자기 짧은 이야기를 붙이는 시처럼 짧은 이야기를 붙이는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 집중해보는 거. 그리고 영상 일종의 영화 학교죠. 그런데 긴 극영화가 아니라 짧은 1분 남짓한 영화를 만들어서 스스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제작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인이 되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디카시 그리고 선생님 본인도 시인으로 등단한 분이어서 동시도 쓰고 해서 본인도 시집 동화책 여러 권을 내고 이렇게 또 활동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했던 자리고 그리고 동시집 2020년에 문학나눔을 선정했군요. 햇빛 세탁소 기억해 주십시오. 화가로서 활동하는 것, 미술과 영상을 통해서 생태 전환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왔던 것이고요. 실제 손진강 미술관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제로 몇 분과 함께 전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환경 개선인데 그걸 좀 더 그냥 뭐 쾌적한 것뿐만 아니라 뭐 생태 감성을 좀 담아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냥 작은 학교들이 그냥 그 전체 공동체 아주 일부가 아니라 뭔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없지 않게 그냥 앞에서 공사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팀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케이스가 있었고, 제가 군산의 협동적 협의회를 또 이끌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 같은 사례는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실현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 방향성을 꼭 지원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 시민 의식 자체도 같이 다른 트랙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추워서 못하고 한여름에는 8월 1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거의 매달 한 번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태기 시작하더라고요, 각자.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뮤지션이 와서 공연을 무료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카페를 내어준 그 카페 사장님은 음료를 또 서비스를 해주시고 그곳에 참여했던 분들이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가지고 오니까 서로 또 팔아주고 이런 작업들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광역재단 차원, 기초재단 차원에서 물론 군산이나 고창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이런 기후 생태 이런 것들이 14개 시군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지역적 그 환경적인 그 요인을 정확히 좀 분석하는 거.
그 작업부터 시작이 된 후에 우리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런 기후 생태 관련 프로그램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목적 지원 사업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0년 주제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세 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원했는데 당선이 돼가지고 8차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잘하면 한 달에 더 한번 해서 실질적인 교육은 2달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이걸 사실은 연극 선생님이 주관해서 해서 또 참여하게 된 케이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거는 이게 강원도 경기도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식 채널이나 이런 걸 영상을 통해서 되게 심각성 같은 것들을 애들한테 팍팍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느꼈을 때 애들이 즉흥적으로 할 때, 아까 그 PPT는 그냥 결과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나도 나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많이 느꼈는데, 유엔이 정한 지속 발전 가능성 17가지를 애들한테 해놓고 자기가 심각한 빈민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대응할 때 툴을 몰라서 사실 주민단체 나가도 발언하거나 어떤 걸 절차적인 것들을 몰라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세계 시민 그런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을 탄탄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어떤 그 주제이고, 저희가 맡은 지방선배가 인구 감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 일자리 관련 것도 지역문화 일자리 관련 것도 중요한 아젠다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 문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한 접근들을 문화원재단에서 향후에 그런 어떤 목적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원재단이 문화예술의 장르적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문화진흥이라고 하는 조금 한참 높은 단계로 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저희 지금 오늘 모임 경험에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환경은 단시간 내에 한 번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안 되는 거여서 이게 결국엔 문화가 그렇게 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끌어갈지 활동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은 문제고, 저희도 이제 익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어쨌든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